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 이슈 오늘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10월 말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리잖아요. 경주에서. 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어제 찾아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는데 10월 달에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의 가장 이제 큰 외교적 성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에이펙에 방문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뭐 미중 간의 정상회담도 성사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걸 가정했을 때 에이펙에서 미중 정상이 만난다. 그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예,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 오는 상황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오는 게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한중 관계에서도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오게 되면 이제 아마도 주요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어떻게 뭐 발전시키느냐가 될 것이고요. 네. 아마도 동북아에서의 긴장 완화가 또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쟁점이 되고 외부에서도 가장 주목할 이슈가 아무래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인데요. 예.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가 빠져 있어서 이제 중국을 이제 북한의 비핵화에 어떻게 다시 견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예. 그리고 조현 장관님이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계속 꾸준하게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할 말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서해 잠정 조치 구역에 예. 배치된 불법 구조물에 대한 그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예. 그런 것도 의제가 오를 수가 있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가장 이제 주목하는 게 동맹 현대화에서 이제 주한미군의 변화, 한미 관계 이런 것들이 아마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최근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 특사단이 중국을 방문을 했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전술정을 행사에도 참석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관례상으로는 이번에 중국이 방한을 할 차례였는데 또 조현 장관이 중국을 먼저 찾았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행보는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아마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 한중 관계의 첫 훈풍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번에 조현 장관이 가신 가장 큰 목적은 아마도 이 에이펙에 시진핑 주석을 초청하는 이제 초점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 훈풍이 분다고 해도 한중 관계가 좀 쉽게 풀어질 수 없는 좀 구조적 환경에 지금 있는 게 서해에 있는 불법 구조물도 있지만 이제 한중 간의 잠정 조치 구역 거기 PMG에 군사 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여기 이 PMG에 중국의 군함이 통과하는 횟수가 이미 2017년부터 한 100회 이상, 지금은 300회 이상 이런 것도 있고요. 예. 대북 제재에서 이제 북한의 불법 선적을 중국 해역에서는 약간 묵인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약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데 환대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보니까 초특급 의전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미영 전투기의 합동 비행은 물론이고 역대 최대 규모의 의장대가 사열했고요. 또 황금마차, 그러니까 금빛 마차를 보내서 윈저성으로 이동했다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예. 왜 이렇게 영국은 이렇게 트럼프를 환대해 주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무역 협상 부분에서 이제 미국하고 좋은 딜을 해야 된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계 개선 측면 그리고 스타머 총리의 국내 지지율이 낮은데 그거를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는데요. 예. 근데 이번에 말씀하신 금빛 마차를 네. 보면서 영국이 정말 이렇게 취향 저격하려고 아. 노력했다라고 생각한 게 예, 예. 맞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거기 금칠 때 예. 조각상도 놓고 그래서 외국에서 해외에서는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이 아니라 이제 예. 골드하우스 아. 금합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금빛 마차는 황실 마차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런 노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정상들이나 아무튼 고위급 인사들에게 과한 의전은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 좋아하는 편이죠.
싫어하는 부분, 그 내색은 제가 아직까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이런 영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 국민들은 항의 시위로 트럼프 대통령을 좀 맞이를 했습니다. 네. 영국 윈저서 벽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조롱 영상을 재생시켰는데 이 영상이 2003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됐을 당시에 머그샷이고 또 범죄자 앱스타인과 함께 찍은 모습도 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이번 사태도 있지만 사실 영국의 그 트럼프에 대한 어떤 이렇게 반 시위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일기 때부터 흔했던 약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 2018년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여성 혐오, 뭐 인종차별 이런 거에 대해서 한 25만 명이 집결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지금 런던 도심에 그런 지금 제가 본 것은 한 수천 명 정도의 규모라고 해서 예. 2018년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 그런 도심의 시위가 이제 곳곳에서 있고 그 외신들이 이거를 면밀히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영국의 가디언지에 보니까 그 영국의 시장이 사디크 칸이라는 영국 시장인데 예. 그분이 이제 파키스탄계 무슬람입니다. 근데 이분하고 이제 트럼프하고의 서로 이제 상호 비방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여기 오는 국빈 방문 시점에 이 가디언지에 트럼프를 비판하는 또 글도 게재하고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에만 나타나는 새로운 시위 현상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례적인 건 아니다. 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지상전하고 있는 이스라엘군 가자시티를 공격을 했는데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면 결국에 민간인 피해가 늘어난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그 이스라엘이 지상 작전을 시작한 목표가 가자 지구를 완전히 장악하겠다. 그리고 뭐 3천 명의 하마스 요원을 축출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뭐 끝날 때까지 있겠다라는 그런 시도로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사상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 첫째 날은 CNN 같은 경우는 24시간 안에 100명 정도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틀째 공습에서는 뭐 정확한 수치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외신마다 좀 다른데요. 예. 알자지라 같은 경우는 이틀째 61명 사상이 있었고 예. 그 중에는 뭐 어린이 병원을 포함한 그런 뭐 35명 사상 그리고 수천 명의 뭐 대피 행렬 그런 것들이 이제 팔레스티니안 기자들이 보도하는 것들을 이제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공격에 대해서 뭐 중동 국가들 그리고 유럽에서도 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정작 미국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사실상 묵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외신에서는 사실상 미국이 사전에 알고 있었고 이걸 좀 묵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죄송합니다. 뉴욕 타임즈도 보니까 괜찮습니다. 네, 그것도 다 압니다. 예. 뉴욕 타임즈를 보니까 이번에 항상 이제 이 부분을 이 쟁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논조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 트럼프 정부가 그 레제페르라고 해서 방임주의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 루비오 국무장관도 발언한 내용을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이 작전을 시작한 이상 수주 내에 이 사태는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지지와 묵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 폭스뉴스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강력한 우군으로 알려진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 유엔이 그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을 그 집단 학살로 규정한 보고서를 냈는데 그거를 정면으로 비판을 했고 이 보고서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조를 보여서 예. 그 시각차가 극명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냉면 드실 때 함흥냉면 파세요? 평양냉면 파세요? 저는 을지면허파입니다. 그럼 평냉 상호를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평냉 파시군요. 이거 무슨 그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15년 만에 새로운 북한 식당이 문을 열었다고 해요. 평양관이라는 식당인데, 근데 그 문은 열었다 치더라도 그 대북 제재에서 이렇게 그 북한 식당이 다른 나라에 이렇게 그 상업을 위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여는 게 가능한가 그것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모스크바
포함해서 러시아에는 이미 여러 개, 한 4개 정도의 식당이 운영되고 있었고요. 거기에 예. 이제 하나가 추가된 셈입니다. 그러면 그 지금 이거는 대북 제재의 부분에서 그렇게 그 강하게 차단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차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 2017년에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은 이후에 국제사회가 이제 대북 제재로 새롭게 낸 2397호 결의안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북한 주민들, 그 파견된 노동자들을 그러니까 24개월 내에 송환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외화 수입을 막겠다라는 조치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번에 연 평양관도 보니까 북한 종업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예. 위배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러시아가 이미 이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그 유엔 대북 제재 패널을 거부권을 놓으면서 이미 예. 해제를 했고 그 여러 가지 이러한 그 민간 분야 외에도 다른 금수품이나 뭐 군사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위배 사항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새롭지는 않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마지막 소식은 폴란드와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한화로 2,120조 원에 달하는 2차 세계대전 전쟁 배상금 문제가 양국 간의 갈등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에 대한 피해 배상금을 내야 한다고 독일에 압박을 하고 있는데 독일은 계속 못 주겠다고 버티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입장차가 이것도 아무래도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보니까 이게 외교 현안으로 단 한 번에 이렇게 해결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입장은 이미 그 당시 소련 그 안보 지원으로 지금 이제 배상을 하겠다는 건데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소련의 강압으로 이제 청구권을 강압적으로 이제 포기한 이걸 무효라고 하고 있고 독일은 그때 이미 합의를 했고 처리를 한 상황이어서 다시 그건 할 수 없다라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러우 전쟁 배경에서 유럽의 안보 환경이 악화되다 보니까 폴란드의 이런 요구 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독일이 다른 우회적인 수단으로라도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한 폴란드의 요구는 계속 이어지겠네요. 그럼 어쨌든 그렇습니다. 장기간. 아무래도 이게 또 이제 그 예산 규모도 예. 이게 아주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이제 어느 국가라도 일괄로 협상한다는 것은 아마도 지금 한일 관계에서 결부된 그런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예. 역사 문제가 이제 한 번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또 시민사회의 또 움직임이 또 달라지고 하면은 그 외교 현안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월드են 이슈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